and all her people are in the Pacific War. 모든 사람들이 잔인한 재앙에서 바커스가 왔다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네, 저는 발표를 끝났습니다. 네,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허선아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부터는 사자라고도 불리는 메신저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이 메신저가 사건의 전말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게 됩니다. 네, 먼저 43페이지의 메신저의 말을 보시면 여기서 메신저는 사람의 운명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크레온에게 불운이 닥칠 것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불운이란 크레온의 아들인 하이몬과 에우리디케의 죽음이겠죠. Now all is lost 부분 앞까지는 지금까지 크레온이 쌓아온 눈부신 업적들을 열거하면서 띄워주다가 이제는 다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말하면서 크레온의 처지를 좀 더 비극적으로 느껴지도록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래 세 문장은 하이몬이 자결했다는 소식을 메신저가 전하는 내용이고요. 44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그리스 비극에서 절정의 상황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법이기도 한데요. 무대 밖이나 무대 위에 다른 인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는 방식이고 주로 메신저가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는 메신저가 실제로도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메신저가 이전에 있었던 일을 에우리디케와 다른 신하들한테 전달하는 내용이고요. 앞서 크레온이 티레시아스의 예언을 듣고 과거 자신의 고집을 이제는 좀 풀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레온이 마음을 바꾸고 폴리네이케스의 장례를 치르고 안티고네를 찾아가면서 그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갖추는 모습을 메신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 미신에는 한 사람의 운명이 정해지면 계속해서 후회하게 된다면서 어차피 운명이 정해져 있는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즉 여기서는 크레온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걸 말하는. 다음에 45페이지 하단인데요. 여기서는 하이몬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유는 크레온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즉 안티고네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몬은 칼로 아버지를 찌르려고 하지만 크레온은 칼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크레온이 계속 여성과 어린 자들을 아래로 보고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여성인 안티고네와 어린 자인 하이몬이 크레온과 맞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이몬이 아버지를 칼로 찌르려고 하는 크레온을 위협하는 행동은 그가 여성과 이런 어린 자들을 업신여기고 좀 하대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크레온에 대한 하이몬의 이제 태도 변화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앞서 26페이지에 보시면 이 CF가 그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하이몬이 크레온에게 아버지는 지혜로우시니까 자신을 계속 인도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노에 가득 차서 크레온에게 칼을 휘두르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매우 대비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이몬은 분노에 차서 또 어떻게 보면 좀 충동적으로 자결을 하게 됩니다. 이는 크레온과 사랑이 없는 삶으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앞서 메신저가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던 크레온의 부인이자 하이몬의 어머니인 에우리디케는 아무 말도 없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자리를 뜹니다. 뭔가 슬프면은 통곡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 일을 초래한 크레온에게 분노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감정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런 감정 표현도 하지 않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사실 이게 더 무섭지 않나요? 뭔가 행동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아마 너무 슬픔에 사무쳐서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뒤이어서 46페이지에서는 크레온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이몬의 시신을 들고 아주 슬퍼하는 크레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크레온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4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하이몬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라고 말하고 또 밑에서는 자신의 과거의
했던 그런 고집들이 신을 노하게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자신의 가족의 비극이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메신저가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래 부분 이 부분이고요. 부인 에우리디케가 자결했다는 소식을 메신저가 전하게 됩니다. 이로써 테이레시아스의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47페이지 마지막 부분에서는 에우리디케가 제단 앞에서 칼로 자신을 찔렀으며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크레온을 저주하면서 숨을 거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레온의 가족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비극이 크레온의 고집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이몬과 플리네이케스의 죽음에는 좀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쉐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이몬은 안티고네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부끄러움이 마지막까지 있었을 거고, 플리네이케스는 자신의 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간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마지막에 남아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우리디케와 안티고네도 유사한 점이 있는데요. 둘 다 마지막에 크레온을 저주하면서 죽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자신이 만약 지도자일 때 티레시아스처럼 앞으로 일어날 나쁜 일까지 다 말하는 신하의 말을 들을 것인지, 혹은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신하를 가까이 할 것인지입니다. 토론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테이레시아스는 그것이 왕에게 나쁜 일일지라도 가감없이 다 말을 함으로써 초반에 크레온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중간중간에 나오는 코러스는 속으로는 어느 것이 옳은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걸 자신의 입으로 직접 말을 하기 전까지는 왕의 옆에서 왕의 비위를 맞추면서 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만약에 나라면 듣기 싫어도 충원을 하는 신하의 귀를 기울이고 또 끝까지 귀를 기울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편하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신하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궁금해서 토론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하고 발표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자책이라고 제목을 붙여진 데부터 발표를 시작합니다. Never upon another religious deeds of mine this guilt of the one, the guilty one. Take me as quickly as you can take me away from here. I killed you, my son, unwillingly. 대부분이 끝났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발표라서 약간 떨릴 뻔했는데 떨지 않았습니다. 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근데 약간 목이 잠겨가지고 중간에 갤록갤록거리긴 했어요. 이제 드디어 크레온이 자신